자, 물질의 특성 봅시다. 물질의 특성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 밀도와 용해도를 볼 거예요. 우선 밀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 이 말이 조금 풀어서 쓰면 똑같은 부피 있을 때 네 질량이 얼마야 이거예요. 근데 같은 물질이면 같은 부피 있을 때 질량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를 구해주는 공식을 이야기해 본다면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요. 단위는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는 부피의 단위, 왼쪽에는 질량의 단위가 들어가면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 부피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눈금 실린더나 피펫을 이용하여서 액체의 부피를 잴 수 있죠. 어떻게 재냐면은 눈금을 읽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질량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1kg 몇 g이에요? 몰라요? 모른다고? 1000g이죠. 아, 네, 1000g. 깜짝 놀랐네. 그 다음 전자저울이나 위접시 저울, 양팔 저울 같은 것들로 측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랑 질량을 구하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이거 확대가 안 될까? 잠깐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부피분의 질량 값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x축을 부피, y축을 질량이라고 놓았을 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x가 부피, y가 질량이라서 부피분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를 구해보면 10분의 20이니까 A는 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B는 20분의 40이니까 똑같이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C는 20분의 10이니까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럼 A, B, C 중에 같은 물질이라고 물어보면은 A,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돼? 따라앉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았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돌이 밀도가 제일 크고 나무가 밀도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무조건 같으냐? 이 조건이 붙어야 돼. 온도랑 압력 그리고 상태라는 조건이 좀 붙는데 일단 같은 물질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가게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면 밀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는 거꾸로 돼요. 근데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한 개 있어요. 물이죠, 물. 물은 액체인데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죠. 얘만 그래요. 그래서 얼음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아요, 물보다. 그러면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작은 얼음이 위에 뜨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쪽부터 얼어서 내려오는 것도 그 밀도 때문이에요. 물만 그래요. 물. 다른 액체는 안 그런데. 그 다음 고체랑 액체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좀 증가하거든. 그래서 밀도가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지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겁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고 많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매력 밀도는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그 하나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밀도가 더 커져요. 그래서 달걀을 물속에 넣으면 달걀이 깔아는데 여기 소금을 점점 집어넣으면은 소금물이 되면 될수록 농도가 진해지니까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결국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질 때 달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데 플라스틱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태울 거예요. 그랬더니 1번, 2번, 3번 순서로 떠올랐대요. 그럼 A, B, C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굴까요? C.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떠올랐는 애제. 밀도가 점점 커지니까 소금물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뜨고 가라앉는 모든 현상들은 밀도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개 좀 체크할 게 우리 가스 이제 누출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LNG, LPG 가스가 있는데 LNG는 가벼워서 위에서부터 차서 내려와요. 근데 경보기를 위에 달아야지 빨리 경보음이 울릴 수 있겠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깔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경보기를 달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용해도.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만큼 잘 녹아 이거 물어봤는 거거든. 그래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지를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을 만든다. 소금을 혹은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는 물질이 용질, 녹이는 애가 용매, 녹는 과정이 용해, 그래서 만들어졌는 녹았는 물질이 용액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설탕을 녹일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탕이 더 많이 녹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자, 표현을 해본다면 뭐 20도씨, 30도씨, 한 60도씨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20도씨에는 10g 녹았는데 30도씨에는 물 100g 기준이에요. 물 100g 기준에 30도씨에는 60g 녹는 거야. 근데 60도씨가 되니까 120g 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있는 선 위에 있는 점, 뭐 1번, 2번, 3번이라 하면 1, 2, 3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온도에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인 거죠. 이걸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4번 지점은 어떻게 될까? 포화가 아니지. 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걸 불포화라고 그래. 덜 찼다. 덜 찼다. 그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줄까? 섞어요. 그렇지. 지금 60g 들어가 있으니까 몇 그램? 60을 더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용지를 더 집어넣어 주던가 한 개 더. 온도를 내려주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 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냉각을 시키던가 용지를 첨가하던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 곡선은요. 물질마다 똑같게 다르게 달라요. 물질마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포화 불포화를 얘기를 했는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거든. 그러니까 몇 그램 녹일 수 있어 이 말이야. 그럼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이 설탕, 소금, 물질에 따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질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온도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용해도를 고체의 용해도랑 기체의 용해도를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랑 압력의 두 개 모두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고체부터 잘 정리해보고 갑시다. 고체 같은 경우에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황산구리 막 보니까 다 다르죠. 그래프 곡선이.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 100도씨, 이제 20도씨 때 물 100g에 제일 많이 녹일 수 있는 애가 누굴까? 20도시요? 음, 질산 나트륨이지? 아, 네. 어, 참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 70도씨 때 질산칼륨을 포화 상태로 녹였다라고 하는 말은 물 100g에 140g을 녹였다 이 말이에요. 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나 70도씨 때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40g 녹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포화 70도씨 포화 수용액이면 용매랑 용지를 합친 거잖아. 240g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음. 밑에 걸로 적혀 있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20도로 떨어뜨렸대요. 근데 20도씨가 되면은 물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87까지밖에 못 녹이지. 그지? 음.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야? 140이잖아, 맞지? 140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온도에서 주머니에는 87밖에 못 집어넣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아마. 주머니로 밖으로 넘쳐 흐르겠지. 넘쳐 흐르는 게 고체로 되돌아가서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습니다. 석출량이 얼마가 될 거예요? 140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53. 53g이 석출되었다. 이건 물 100g 기준이죠. 물 200g 기준이라면 106g이 되겠죠. 그리고 물 50g 기준이라면 이거의 반틈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제일 큰 애가 온도를 내렸을 때 석출량이 가장 커요. 오케이? 석출량이 가장 커요. 지산 칼륨이에요. 지산 나트륨이에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에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질산 칼륨이 되겠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액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온도랑 압력의 영향을 둘 다 많이 받는데 온도가 고체랑 서로 반대예요. 고체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잘 녹는데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을 수 있어요. 우리 탄산음료 생각하면 쉬운데 탄산음료 뚜껑을 따서 한 개는 뜨거운 데 놔두고 한 개는 냉장고 안에 놔두면 좀 이따 가지고 왔을 때 그 탄산이 제일 더 많이 날아가는 게 누가 더 많이 날아갔어? 차가운. 탄산이 날아가는 거. 아, 따뜻한데요. 따뜻한 데 있는 게 다 날아가죠. 네. 왜?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물속에 녹아있지 못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있을 수 있고 뚜껑 닫은 거랑 열은 거 중에는 닫은 게 더 잘 녹아 있대요. 압력을 줬는 게 더 잘 녹아 있대요. 그러니까 기체 발생량이 높다.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못 녹아 있다. 용해도가 작다는 거. 음.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A 지점에서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다. A는 뭐예요? 이미 곡선을 넘어가 버렸죠. 네. 곡선을 넘어가는 건 뭐게? 과포화라 그래요. 포화를 넘어갔어. 불포화가 아니죠. B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B는 이 선 안에, 곡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화가 맞아요. 자, B점 250g을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이 보세요. B점이 150g이잖아. 물 100g에 150g 넣는 거니까 B지점 250이라고 하면은 물 100이랑 150을 합친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어떤 온도가 되든 석출이 되겠죠.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맞는 말. C지점은 포화 상태이다. C가 됐어. 미안해, 좀 지울게. C 여기죠. C지점 포화 상태 맞죠? C지점 용액 200g이라고 하면 물 100g에 용질 100g이 녹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20도씨 온도를 20도 올리면 즉 60도에서 80도로 가면은 D지점이 되죠. 그지?
근데 B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D지점은 불포하다 맞죠? 이제 곡선 밑에 있으니까. D지점 용액을 냉각시키거나 용지를 더 집어넣으면 포화가 되겠죠. 네. D지점 용액 200g이라고 하면은 물 100g에 100g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40도로 낮췄대요. 40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40도까지 낮추면 이만큼이 석출되겠죠. 그지? 그래서 석출된다. D점 용액 200g에 용지를 150g 더 집어넣으면 자 여기 있는데 200g에 물 100g에 100g이 녹아 있는데 50g만 더 녹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g, 150g을 녹이게 되면 넘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B지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틀렸어.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겠죠. 포화 상태를 다 연결해 놨는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굳이 점점 더 많이 녹일 수 있잖아, 고체는. 80도씨 물 100g에서 제일 많이 녹일 수 있는 게 질산나트륨이다. 80도씨 찾았어요. 제일 높게 있는 게 질산나트륨이야? 아니야. 이 위에 있는 질산칼륨이 더 위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물질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질산칼륨이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심한 가장 작은 거는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맞는 말. 60도씨 물 100g에 녹여서 만든 포화 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제일 많은 거. 석출량이 많으려면 가파르면 돼요. 제일 가파른 게 질산칼륨이죠. 그래서 질산나트륨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40도씨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 40도씨 질산칼륨 63g 녹을 수 있죠. 63이 맞네요. 4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63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물 100g에 63g 녹아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20도씨로 냉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을 20도씨로 냉각을 했대 이렇게. 근데 20도씨에 얼마까지 녹일 수 있냐면 한 35g 아니지 30g 녹일 수 있단 말이야. 30g.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63g이잖아. 그러면 63에서 30을 빼면 33g이 석출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세 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할 텐데, 자, 볼게요. 그래프 잘 보세요. 아, 20도씨, 50도씨, 70도씨 있는데, 20도씨 때는 20g 녹을 수 있고, 50도씨 물 100g엔 35g, 70도씨 때 물 100g엔 60g 녹을 수 있어요. 70도씨 물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로 만들었다는 것은 70도씨에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였으니까 60g 녹였다는 거예요. 물 100에. 그지? 얘를 온도를 50도씨로 떠오른다 그랬어. 50도씨 때는 35밖에 못 녹아 있는단 말이야. 물 100에. A가 35밖에 못 녹아 있어. 그럼 35만 녹고 나머지가 석출되겠죠. 그지? 50도씨 물 200g에다가 녹여서 잘 봐. 200g 녹인 거야. 그래프는 뭐 물 100g 기준이에요. 물 100g 기준. 물 100g 기준. A 물질 60g을 녹였대. 50도씨 때 물 200에 A 60g을 녹였대. 20도씨로 온도를 떨갔대요. 20도씨 때는 물 100에 20g 녹을 수 있어요. 물 100g에 20g 녹을 수 있으면 물 200g에는 얼마 녹을 수 있을까? A가? 40. 40g 녹을 수 있겠죠. 근데 60g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가 석출돼요? 20. 20g이 석출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자 50도씨 포화 수용액 67.5g이라고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고 50도씨 때 물 100g에 얼마 녹는지는 알아? A가 35 녹는다는 건 알아. 그치? 그래서 35g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합쳐주면 135g 되죠. 근데 이걸 2분의 1 하면 67.5g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반틈, 얘도 반틈 이렇게 있다. 즉 얘 물 50g에 12.5g이 들어가 있다 이 말. A.
이해돼요? 네. 이거를 얼마로 떨군데? 20도씨로 떨군데. 근데 나는 물 100g 기준밖에 모른단 말이야. 20도씨 때 물 100g에 A가 20g 녹을 수 있어. 이거 50도씨로 바꾸면 되잖아. 물 50g면 얼마 넣겠어, A가? 10. 10g 넣겠지. 그러면 내가 12.5g 가지고 있는데 10g 녹일 수 있으니까 얼마가 속출돼? 2.5. 2.5g. 2.5g이 속출되는 거야.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